안녕하세요. 동수원병원 응급의학과 임성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스테미는 아니지만 심전도상 ST 엘리베이션이 보이는 스테미 미믹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심근의 허혈성 질환 중 ST 분절의 상승을 일으키는 MI 심전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 세그멘트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심근의 활동 전이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고 심근의 활동 전이에서 느린 칼륨의 유입으로 유지되게 되는 플래토 페이지가 심전도상에서는 ST 세그멘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의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된 심근은 다음 그래프와 같은 정상적인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데 손상된 심근과 정상적인 심근 사이의 그러한 차이만큼이 손상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고 심전도상에서는 ST 세그멘트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ST 엘리베이션 MI를 진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2개 이상의 아나토미컬리 컨티뉴어스 리드에서 새로운 ST 분절의 상승이 각 리드에 따라 1mm에서 2mm 또는 2.5mm 이상 되어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심근의 허혈성 변화를 심전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이퍼 어큐트 TAV가 수촌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톨티는 시메트릭하고 앰플리튜드가 큰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ST 엘리베이션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서브 어큐트 페이지에는 패스로지 QAV가 나타나고 ST 세그멘트는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포스트 어큐트 페이지 때 ST 세그멘트는 계속 정상화되고 Q웨이브는 더 깊어지면서 T웨이브 인버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일에서 수주일이 지나면서는 패솔로지 Q웨이브와 T웨이브 인버전만 남게 되는데 바로 이제 수개월이 지나서 크로닉 페이지 상태에서는 T웨이브 인버전이 정상화되고 Q웨이브만 남는 형식이 됩니다. 이때 패솔로지 QAV의 정의는 연속된 2개의 리드에서 넓이는 40ms 이상, 뎁스는 R웨브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의미 있는 패솔로지 QA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이는 ST 엘리베이션의 모양적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컨벡스하고 스트레이트 업슬로핑, 아니면 허리젠탈, 스트레이트 다운슬로핑한 모습들이 이스케믹 ST 엘리베이션의 특징이 되겠고 따라서 J포인트에서 T웨이브 에이펙스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컨케이브한 양상의 ST 엘리베이션은 비나인 소견이라고들 하고 다만 트랜스뮤럴 이스케미아에서 일부에서도 컨케이브한 양상의 ST 엘리베이션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ST 엘리베이션 MI라면 벡터 이론에 의해서 미러 이미지로 레시프로칼 ST 디프레션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에 나온 논문으로 이 논문에 의하면 어큐트 MI에서 넌 컨케이브 ST 엘리베이션 몰폴로지는 민감도가 77%, 특이도가 97%,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94%,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88%였고 MI의 스크리닝 목적으로 심전도상의 넌 컨케이브 ST 엘리베이션의 몰폴로지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력이 없는 50세 남자가 흉통 주소로 응급실 내원한 케이스였고 심전도를 찍어보니 2-3 AVF에서 컨케이브한 양상의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소견으로는 1과 AVL에서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V1부터 V5까지 디퓨즈하게 ST 디프레션이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CAG 결과 RCA는 미들이 토탈 오클루전 되어 있는 소견이었고 LA 프록시말 세그멘트는 40% 스테노시스가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테미를 진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몰폴로지 크라이테리아보다는 환자의 임상 양상과 심전도상에 동반되어 있는 레시프로칼 체인지 유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전도상의 ST 엘리베이션의 변화는 응급실에서 MI를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그 외 MI가 아니다 하더라도 심전도상의 ST 엘리베이션을 보일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이 있고 이러한 스테미 미믹스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테미 미믹스를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봤는데 먼저 노멀 베리언트로 ST 엘리베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칼슘이나 저칼륨 혈증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길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J웨이브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ST 엘리베이션으로 보일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벤트리클의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LVVB라던가 그 다음에 좌심실 비대, 그다음에 페리카다이티스 이런 것들이 ST 엘리베이션의 상승으로 보일 수 있고, 마지막 혈관 문제로 PT라던가 ICP 상승, 그 다음에 다이섹션, 그 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 애뉴리즘 등이 스테미 미믹스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노멀 ST 엘리베이션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젊은 남성 90%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 외 젊은 여성에서는 20%까지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메일, 피메일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비나인 소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전도 특징으로는 프리코디알 리드, 특히 V2, 3에서 두드러지게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그 외 레터럴 프리코디알 리드인 V5, 6나 림리드인 1과 AVL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1mm 미만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게 특징이고, 이제 얼리 리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얼리 리폴라리제이션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안테로 레터럴 리드에서 J웨이브가 관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EKG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얼리 리폴라리제이션과 노멀 베리언트 ST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환자에게서 둘 다 나타날 수 있고,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얼리 리폴라리제이션을 같이 그룹화하기도 합니다. ST 엘리베이션의 모양은 컨케이브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심전도의 예를 살펴보면 기저질환 없고 흉통을 호소하지 않는 24살 남성의 심전도인데, V2, 3, 4에서 컨케이브한 패턴의 ST 엘리베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프로칼 체인지나 T웨이브 체인지 등을 보이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T웨이브도 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임상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레시프로칼 체인지도 없다는 점 등등이 중요한 그 노멀 베리언트 ST 엘리베이션의 소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ST 엘리베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의 활동 전이는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은 이온들의 유입과 유출에 의해서 생성되게 되는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심근세포 안과 밖의 전해질 농도도 이제 같이 변하게 되면서 심근의 활동 전이에도 영향을 미쳐서 심전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전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온으로는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이 있고, 이러한 전해질의 심각한 불균형은 부정맥 발생 이온과도 연관이 있게 됩니다. 이온 농도 변화에 의한 심전도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QT 인터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QT 인터벌은 Q파 시작부터 T파 종료까지 시간으로 결국 심시의 탈분극과 재분극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온 농도가 변화해서 심장의 탈분극과 재분극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러한 QT 인터벌도 결국 변화를 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연장된 QT 인터벌은 심실 부정맥, 특히 토사대 포항트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QT 간격은 일반적으로 리드 2나 V5, 6에서 측정되지만 가장 긴 측정값을 가진 리드를 사용하면 되고, 보통 QT 간격의 측정에서 T파의 끝은 T파의 최대 하향 기울기가 등 전이소와 만나는 지점으로 정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T 간격은 결국 QRS 시작부터 앞서 말한 T파의 끝까지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심전도 기계가 QTC의 값을 저절로 측정해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를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QTC란 하트레이트 60회의 표준 심박수에서 QT 간격을 추정한 값을 의미합니다. QTC가 남성의 경우에는 440ms 이상, 여성의 경우 460ms 이상인 경우 연장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QTC가 500ms 이상으로 연장되어 있다면 토사대 포항트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눈대중으로는 정상적인 QT 간격은 이전 RR 간격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므로 RR 간격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QT 프롤롱게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QTC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전해질 불균형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에 따른 심전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나트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저칼슘 혈증은 QTC를 증가시켜서 다른 저칼륨, 저마그네슘 혈증과 같이 토사대 포항두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티파는 옆으로 넓어지기보다는 위로 뾰족한 양상의 모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고칼슘 혈증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전도는 시름 칼슘 레벨이 1.32mm몰/리터인 하이포칼세미아 환자의 심전도인데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티파 모양이 위로 뾰족한 양상으로 변화된 걸 확인할 수 있고 QTC 간격이나 아니면 QT 프롤롱게이션 여부를 살펴보면 리드2에서 이전 RR 간격은 보통 보시면 체크해보면 4칸이 안 되는데 보시면 QT 간격은 한 2칸 정도 돼서 이전 RR 간격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돼서 프롤롱게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칼륨에 대해 좀 살펴보게 되면 칼륨은 98%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이온으로 이런 세포 내외 농도 차이로 인해서 이제 세포에서 안정막 전이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온인데 혈장 내에서 칼륨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내외 농도 차, 세포 내외의 농도 차가 떨어지게 되고 심장의 페이스메이커와 컨덕션 티슈의 그 흥분성을 감소시켜서 이러한 SA 노드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자극도 억제되게 되고 AV 노드와 히스 퍼킨즈 시스템의 전기 전도도 감소되게 돼서 결국 섬액과 전도 차단, 심정지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칼륨은 90%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의 가장 큰 원인은 신장 기능 저하가 있고 그 외에 산혈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하이퍼칼레미아 수치에 따른 심전도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칼륨 수치가 5.5 미리 이퀴벌런트 리터 이상이 되면 심근의 활동 전이 재분국에 이상이 생겨서 톨티가 보이게 되고 6.5 미리 이퀴벌런트 리터 이상부터는 점진적인 심방의 마비와 관련이 있게 돼서 심전도에서 보게 되면 그 피파가 넓어지고 낮아지면서 PR 간격이 길어지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피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칼륨 수치가 7 미리 이퀴벌런트 리터 이상이 되면 전도 지연이 발생하여 QRS가 확장되게 되고 ST 상승이 동반되면서 이후 9 이상이 되면 피파가 사라지고 사인 웨이브 형태의 전도 차단이 일어나다 심실세동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ECG상에서 보이는 J-웨이브 신드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웨이브는 오슬본 웨이브라고도 하며 J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포지티브 디플렉션 웨이브입니다. 발생 기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나트륨, 칼슘 이온 통로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활동 전이 초기에 재분국 전류가 외측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고 J-웨이브가 나타나는 것으로는 얼리 리폴라리제이션과 하이포서미아, 하이퍼칼세미아, 브루가다 신드롬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조기 재분극 증후군은 말 그대로 심장의 조기 재분극에 의해 유발되는 심전도의 변화고 특징으로는 R과 ST 사이의 이행 부위에 너치 혹은 슬러링한 양상의 J-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며 J 피크점은 두 개의 아나토미컬 컨티뉴어스 리드에서 1mm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QRS 듀레이션은 120ms 이하이고 ST 엘리베이션은 콘케이브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조기 재분극 증후군은 많은 경우에서 ST 분절의 상승이 지속되지는 않고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환자가 과호흡하면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얼리 리폴라이제이션에 의한 ST 엘리베이션의 예인데 2,3-AVF인 인페리어 리드와 그다음에 안테로 레터럴 리드인 V3, 4, 5, 6에서 J 웨이브가 너치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컨케이브한 양상의 ST 엘리베이션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J-웨이브 신드롬으로 저체온증이 있는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칼륨 채널을 통한 자극 정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PR, QRS, QT 인터벌을 포함한 모든 심전도의 간격이 연장되게 되고 따라서 섬액성 부정맥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 심전도 변화로 이제 J-웨이브가 관찰될 수 있는데 이때 저체온증에서 나타나게 되는 J-웨이브는 심전도의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가장 프로미넌트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나타난 J-웨이브의 두드러짐은 저체온증이 심할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외에 시버링 아티팩트나 심실의 이소박동, 그 다음에 VTEC, VPIP, 에이시스톨로 인한 카디악 어레스트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심전도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심전도는 체온이 30도인 모더레이트 하이포서미하고 오른쪽은 체온이 28도인 매우 시비어한 하이포서미어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J웨이브가 더 두드러져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J웨이브 신드롬으로는 브루가다 신드롬이 있는데 심장의 소듐 채널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그 나트륨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심전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더 심해지게 되면 리엔트리에 의한 심실 부정맥이 생기는 기질로 작용하게 되고 서든 카디악 데스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열이 동반되거나 베이갈톤이 증가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이런 브루가다 증후군의 특징적인 심전도 소견이 더 잘 나타나게 되고 유형으로는 타입 1, 2, 3가 있습니다.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타입 1은 V1에서 V3 그래서 2mm 이상의 ST 엘리베이션이 있다가 다운슬로핑하는 커브드 양상의 타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후에 인버티브 T웨이브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입 2, 3 역시 ST 엘리베이션이 2mm 이상 나타나게 되는데 ST와 T웨이브가 새들백 형식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후에는 업라이팅 혹은 바이페이직한 T웨이브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치료로는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에 ICD 삽입이 그 치료가 되겠습니다. 벤트리클 문제로 심전도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보이는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LBBB가 있습니다. LBBB의 심전도를 살펴보면 먼저 심방에서 내려온 정기적인 자극은 RV와 LV로 번들 브랜치를 통해서 나뉘어져 가게 되는데 레프트 번들 브랜치가 블락이 있다 보니까 RV로 갔던 정기적 자극이 뒤늦게 LV 셀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고 이것이 심전도상에서는 V1, 2에서는 스몰 r, 라지 S 혹은 딥 QS 컴플렉스로 나타나게 되고 V5, 6에서는 뒤늦게 돌아오는 이러한 정기적 자극으로 인해서 너치드 혹은 슬러드 R웨이브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디스코던트하게 ST 디프레션과 TF 인버전이 동반되게 됩니다. 다음 심전도를 통해 살펴보면 QRS는 일단 작은 네모칸 3칸을 넘어서 QRS 듀레이션이 0.12초 이상으로 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V1에서는 딥 QS, 그 V5, 6에서는 M-쉐입의 R웨이브가 보이고 있어서 몰폴로지로는 LBBB 합당한 소견임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리드 1은 포지티브, 2, 3 AVF는 네거티브여서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V1, 2에서는 스몰 r, 라지 S 혹은 딥 QS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디스코던트하게 S 엘리베이션이 LBBB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LBBB에서는 디스코던트한 ST 엘리베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스케믹 체인지를 마스킹할 수 있기 때문에 LBBB에서 스테미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스카보사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V4, 5, 6 또는 리드 AVL이나 리드 1에서 ST 세그멘트 엘리베이션이 1mm 이상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5점을 줄 수 있고 가장 LBBB에서 MI를 진단함에 있어 가장 특이도가 높은 소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이도가 높은 소견은 V1, 2, 3에서 ST 세그멘트 디프레션이 1mm 이상 보이면 그 다음 특이도가 높은 MI 소견이라고 하겠고 이거는 3점을 줄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V1, 2, 3에서 ST 엘리베이션이 5mm 이상 있다고 하면 이거는 2점으로 LBBB를 MI를 진단함에 있어 가장 특이도가 낮은 그런 소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점수를 매겨서 3점 이상이면 MI에 대한 민감도는 20에서 36% 그리고 특이도는 90에서 98%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이 특이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를 어브노멀 익세스 디스코던트를 측정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모디파이드 스카보사 크라이테리아인데 이는 1mm 이상의 ST 엘리베이션과 과도한 디스코던트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한 개 이상의 리드에서 ST와 S 레이시오를 측정해서 마이너스 0.25 이하면 스테미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디파이드 스카보사의 크라이테리아의 경우 스테미의 진단 특이도는 91%, 민감도는 90%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LVH는 좌심실 압력의 과부하로 인해 LV 매스가 증가하게 돼서 심근의 탈분극과 재분극이 길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LVH에 대한 심전도 진단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볼티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지만 그 중에 소콜로브 이용 기준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이고, 이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V1에서 D 매스 웨이브의 길이와 V5, 6에서 가장 큰 RW의 길이를 더해서 이것이 35mm 이상이면 큰 네모 7칸 정도 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함에 있어서 볼티지 크라이테리아만 있어서는 LVH 진단에 진단적이진 않고 그 외 넌 볼티지 크라이테리아 소견도 같이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LVH에 대한 심전도 진단의 민감도를 살펴보게 되면 민감도는 11에서 21% 정도 되고 특이도는 89에서 99% 정도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임상적으로 심비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정상 심전도라 하더라도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넌 벌티지 크라이테리아를 살펴보게 되면 V5, 6에서 RF 피크 타임을 측정해서 이것이 50ms로 늘어나면서 QRS 브로드닝이 나타나 있으면 진단할 수 있는데, 이때 RF 피크 타임을 측정하는 방법은 초기 Q파 또는 알파 시작으로부터 그 알파 피크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레프트 벤트리클라 스트레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레프트 사이드 리드인 1과 AVL, V5, 6에서 ST 디프레션과 함께 T 웨이브 인버전 소견이 있으면 그 레프트 벤트리클 스트레인 패턴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LVH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그 심전도 소견으로는 레프트 에이트리움 인라지먼트나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V1, 2, 3에서 딥 S 웨이브의 디스코던트한 파인딩과 함께 ST 엘리베이션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전도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전도를 보시면 먼저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딥 S와 라지 R웨이브가 눈에 띄게 되는데, LVH 크라이테리아를 한번 적용시켜 보면 먼저 볼티지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해서 V1과 V5, 6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1에서 딥 S는 대략 한 4칸 정도 돼 보이고, V5에서 라지 R웨이브가 대략 6칸 정도 돼서 35mm는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넌 볼티지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해서 V6에서 R웨이브 피크 타임을 살펴보게 되면 R웨이브 피크 타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거 한 2칸 정도 되어 보여서 50ms 이상으로 R웨이브 피크 타임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 레프트 사이드 리드인 1과 AVL, V5, 6에서 ST 디프레션과 함께 TF 인버전이 나타나서 LV 스트레인 패턴도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넌 볼티지 크라이테리아에서도 LVH 진단이 추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견으로 리드 1에서는 포지티브, 2, 3 AVF에서는 네거티브여서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큐트 페리마이오카다이티스의 심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그 외 특징적인 심전도로 립리드와 프리코디알 리드 V2부터 V6까지 디퓨즈하게 컨케이브한 양상의 ST 엘리베이션과 함께 PR 디프레션이 관찰되고, 크너클 사인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AVR과 V1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ST 디프레션과 함께 PR 엘리베이션이 AVR과 V1에서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딕 사인이라고 해서 리드 2와 레터럴 프리코디알 리드에서는 다운 슬로핑하는 TP 세그멘트를 잘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페리카다이티스의 심전도인데 앞서 말한 그러한 심전도의 특징들이 잘 나와 있는데, 먼저 디퓨즈하게 컨케이브한 양상의 ST 엘리베이션이 프리코디알 리드 V2부터 V6까지 관찰이 되고, PR 세그멘트는 디프레션 되어 있는 것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다른 립리드에서도 다음과 같은 양상이 관찰되게 되고, 이에 대한 레시프로칼 체인지로 AVR에서는 크너클 사인이, 즉 ST 분절은 디프레션 되고 PR은 올라가는 이런 크너클 사인이 레시프로칼 체인지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V4에서 스포딕 사인인 다운 슬로핑하는 TP 세그멘트가 잘 관찰되는 페리카다이티스의 심전도입니다. AVR에선 똑같이 크너클 사인이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립리드와 V2부터 V6까지는 디퓨즈한 ST 엘리베이션이 컨케이브한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PR 세그멘트가 다운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큐트 페리카다이티스와 마이오카디알 임팍션의 심전도를 비교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스테미 환자에게서 ST 엘리베이션이 최대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심전도상의 리드를 아이소 일렉트릭한 ST 세그멘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QRS 컴플렉스가 더 길어지고 더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QT 인터벌이 더 짧아지는 이런 변화가 보이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다만 페리카다이티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 둘의 심전도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큐트 페리카다이티스와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사이에 이런 심전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MI에서는 트랜스뮤랄 마이오카디알 인저리가 발생하고 급성 심낭염에서는 심근의 손상이 아우터 카디악 레이어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QRS 컴플렉스 듀레이션과 QT 인터벌 듀레이션의 차이가 두 질병 사이에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뱃슬 문제로 인한 스테미 미믹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에 대해 살펴보면 사실 PTE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상의 심전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넌스페시픽한 ST 체인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라이트 벤트리클의 패솔로지컬 파인딩을 나타내는 심전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롬보 엠볼리즘으로 인해서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라이트 벤트리클이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는 라이트 벤트리큘라 쪽에 이스케미아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외에 엔자이어티나 페인, 하이폭시아로 인해서 심파시틱 너브 시스템의 자극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다양한 심전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풀모너리 엠볼리즘의 심전도들 중에서 가장 스페시픽한 파인딩을 찾는다면 라이트 벤트리큘라 스트레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특히 라이트 프리코디알 리드와 인피리어 리드에서 보이는 T웨이브 인버전 소견은 라이트 벤트리큘의 프레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스페시픽한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 S1, Q3, T3 패턴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 풀모너리 엠볼리즘에 대한 민감도나 특이도가 낮습니다. 다음은 T웨이브 인버전에 대한 논문인데 리드3와 V1에서 T웨이브 인버전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에서 1%가, 어큐트 풀모너리 엠볼리즘에선 88%가 나타났고, 풀모너리 엠볼리즘 진단에 대한 민감도가 88%, 특이도가 99%,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97%,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95%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PTE 환자의 18%에서는 완전히 정상적인 심전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심전도 자체가 PTE를 진단 혹은 배제하기에는 민감도나 특이도가 낮기 때문에 임상적 증상을 파악하고 심전도상의 새로운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이나 RBBB 혹은 T웨이브 인버전이 보인다면 PTE 가능성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심전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시브한 바이레터럴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있는 환자의 심전도인데, 일단은 하트레이트가 한 150회 정도 되면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소견을 보이고 있으면서 V1부터 V6까지 살펴보게 되면 V1에선 RSR 프라임 형태로, V6에선 슬러드 S웨이브로 RBBB 소견이 나타나게 되고, V1, 2에서 보면 TAV 인버전 소견이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RV 스트레인 패턴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시브 풀모너리 엠볼리즘으로 인해서 RV의 패솔로직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전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여러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헤모리지라던가 그 다음에 스트로크 또는 캔서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개 내압 상승 시 심전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레브랄 T웨이브로 전반적인 T웨이브 인버전이 나타날 수 있고, QT 프롤롱게이션이나 쿠신 리플렉스로 인한 브라디카디아 혹은 ST 디프레션, ST 엘리베이션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전도가 변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근거는 없지만 아마도 브레인 인저리로 인한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의 디스펑션이나 디스레귤레이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세 남자 과거력이 없는 사람이 두통을 주소로 응급실을 내원한 케이스인데, 갑자기 발생한 깨질 듯한 NRS 9점의 두통이었고, CT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디퓨즈하게 SH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인 넥 CT 안지오상 에이콤에 라지 애뉴리즘이 관찰되고 있었고 레프트 디스탈 ICA에서도 애뉴리즘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T웨이브 인버전이 일부 보이기도 하고 V234에서는 다음과 같이 넌스페시픽한 ST 엘리베이션과 ST 디프레션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에오르틱 다이섹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대동맥 박리란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서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그림과 같이 에오르틱 밸브에서는 RCA와 LCA가 분지되어 나가기 때문에 프록시말 에오르틱 다이섹션이 발생하게 돼서 같이 손상이 되거나 또는 플랩 등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동반될 수 있겠고 심전도상의 ST 엘리베이션 같은 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9세 남성이 흉통 주소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심전도상 다음과 같이 AVR과 V1 쪽에서 ST 엘리베이션, 나머지 부위에서는 ST 디프레션이 이렇게 보이는 소견이었습니다. 일단은 트로포닌 나이도 상승되어 있어서 ACS에 준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후에 환자분이 맥박도 느려지고 폐부종도 악화되면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에코를 해봤더니 에올틱 루트가 많이 늘어나 있고 에올틱 리거지테이션도 모더레이트로 발견이 된 케이스고 그래서 CT를 진행했고 타입 A의 에올틱 다이섹션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이 에올틱 밸브가 인볼브되면서 라이트 코로너리 오스티움을 막고 있던 케이스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허혈성 심근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레프트 벤트리큘라 애뉴리즘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어큐트 스테미 이후에 심전도에서 ST 엘리베이션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레프트 벤트리큘라 애뉴리즘의 형성을 꼭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원인으로는 인컴플리트 리퍼퓨전과 트랜스뮤럴 스카 포메이션이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심전도상의 특징으로는 주로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컨케이브하고 컨벡스한 몰폴러지의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Q 또는 QS 웨이브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심전도의 특징을 QS가 잘 형성되면서 프리코디알 리드 쪽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다음과 같이 컨케이브 또는 컨벡스한 양상으로 나타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LV 애뉴리즘과 MI 심전도상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LV 애뉴리즘은 이전의 심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ST 엘리베이션을 보이고 있고 또 다이나믹 ST 세그멘트 체인지가 없으며 레시프로칼 ST 디프레션 또한 발견되지 않고 Q 또는 QS 웨이브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T웨이브 인버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ST 체인지 가 보이고 있고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레스하는 ST 세그멘트가 심전도상 보인다면 그리고 레시프로칼 ST 디프레션이 보인다면 MI를 강하게 의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안테로셉탈 MI 이후 생긴 LV 애뉴리즘의 심전도인데 미니멀하게 ST 엘리베이션이 프리코디알 리드인 V1, 2, 3에서 보이고 있고 딥 QS 웨이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웨이브 인버전 또한 모든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 특히나 MI 이후 2주 이상 이러한 심전도가 반복되고 어떤 ST 세그멘트의 어떤 다이나믹한 체인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심전도상에서 이는 LV 애뉴리즘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응급실에서 스테미는 아무리 의심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것이 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테미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고 스테미와 스테미 미믹스의 구분은 사실 심전도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 환자의 임상 증상과 코릴레이션 하면서 필요하다면 심전도를 비교해보고 다시 찍어보고 다른 필요한 검사를 필수로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